안녕하세요. 직방부동산입니다. 오늘도 피터팬에서 올라온 질문 몇 가지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봐주세요에서 오늘 올라온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답변을 안 드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셋집이 압류. 이제 중기청으로 들어가려고 5% 계약과 부동산 복비를 드린 상태예요. 복비 빨리 드렸네요. 전세 9천에 친하신 부동산 소장님이시라서 믿고 진행했는데 은행에서 하지 말라 하시네요. 네, 은행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은 뭐냐면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 그 뜻입니다. 압류는 다 정리했고 빚은 다 갚았는데 찝찝하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워서 갈 곳이 없어서 이곳을 정했는데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압류는 다 정리됐고 라고 얘기하셨네요. 부산 인구 요 압류 얘기하시는 거네요. 소유자는 개인인데 이분이 7천만원에 11년도에 샀네요. 11년도에서 사서 지금까지 보유할 정도면 바지사장은 아니겠죠? 네, 일반 소유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네, 바지사장 같은 경우 이렇게 오래 보유할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명의나 이제 소유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이는데 14년 4월 9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해 10월 30일 날 진주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아마 그 자동차세를 안 냈던가 그 교통법규 위반 뭐 요런 그 과태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내서 압류됐을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 이 물건 계약할 거면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22년도에 국민공무원공단에서 또 보험급여부에서 또 압류가 있었네요. 근데 아까 위에서 압류는 다 말소됐다고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요 세 개가 말소된 거를 이미 확인을 하셨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소가 된 게 확인이 됐다면 근저당도 지금 말소되어 있는 상태라 네, 문제될 거는 일단 등기부 상에서 이 세 개가 말소됐다는 전제 조건 하로 보면은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압류해제 통지서 압류 연월이 4월 9일. 그러니까 위에 있던 그 압류를 해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네요. 근데 이 서류는 요 4월 9일 요 하나에 대한 서류예요. 요 두 가지 서류도 확인하신 거 맞죠? 네, 확인하신 상태면 걱정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런 압류가 생길까봐 네, 걱정하시는 거라면 사람이 살다 보면 세금을 못 낼 때도 있고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금전적인 여력에 의해서 어떤 채무를 상환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압류나 네, 가압류나 뭐 요런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원치 않게 등기부에 요런 기입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요 부분이 만약에 신뢰가 조금 안 된다고 한다면 네, 이 계약은 그냥 깨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이 표면적인 모습만 봤을 때에는 글쎄요, 크게 문제될 요소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네, 질문자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이 개인 명의로 돼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이게 건강보험이 300만 원 정도가 되면 사업을 연도수가 꽤 길군요. 한 3년 정도 되는군요. 3년도 뭐 직원들 건강보험료는 아닌 것 같고 본인 건강보험료 같은데 예,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고 부동산 거래 Q&A에 제가 어저께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안 드린 게 있더라고요. 얘는 제가 이런 사이트를 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이거는 제가 이거 답변 달아드렸던 것 같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한 전세에 들어가고 싶은데 최근에 봤던 집이 융자 없는 오피스텔에 공시지가 아마 그 공시가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시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시가액이 1억 9,300 정도 되고 전세금은 2억인데 부동산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아 보증보험 들면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전세 위험한 거래일까요? 계약할 때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특약을 걸어도 될까요? 특약을 걸어도 될까요는 질문자님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 임대인도 그거에 동의를 해준다면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걸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물건 계약 안 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게 기준시가가 1억 9,300이잖아요. 1억 9,3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저거 정확하게 기입됐다면 보통 1.53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2억 9,500까지 아마 보증보험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워낙에 이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준시가를 1.53을 곱해버리면은 2억 9천 정도까지가 나오는데 일단 뭐 전세 이 관련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물건에 따라 또 개별적인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1.53을 곱한 금액보다는 적어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알 바가 없기 때문에 특약으로 웬만하면 그 보증보험이 되지 않을 시 무효로 한다고 특약을 꼭 넣어달라고 가계약금 넣기 전에 부동산에 얘기를 해야 부동산에서도 그거를 임대인과 통화해서 녹취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9년 임대인 법인회사와 계약을 하였고 18년도 부동산과 계약하였으나 19년도 다시 계약 상황이 생겼고 그때 부동산 없이 법인회사 관리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 중인데 1년에 한두 번 특기부동산 살펴보다 그래도 되게 철저하시네요. 2020년 11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압류된 내역을 보고 혹시 몰라 저랑 같은 법인회사와 계약을 한 다른 세입자 등기부도 열람해 보니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록을 하였더라고요. 5월 30일에. 그래서 3년 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니 자기는 2년 전에 그만뒀다고 다른 번호를 알려주면서 여기로 연락하라 하는데 원래 번호가 바뀌면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그 소유자 번호가 바뀌면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건가요? 근데 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알려주죠. 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면 보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이 아니고 법인회사인데 내용주변 보내자니 주소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15층 건물에 4층, 13층만 임대를 하고 다른 곳 가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시 이 통 건물 자체가 법인회사 건가요? 아니면 4층부터 13층까지만 이 법인회사 건가요? 왠지 집합 건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단독 건물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그건 제가 여기 정보가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 만약에 통건물이면, 이게 완전 깡통 전세일 확률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통건물인데 그 안에 세입자들이 다 전세를 넣어버리는 거죠. 다 전세를 넣어서 건물값을 뽑아내고 건물과 토지값을 뽑아내고 튀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연락이 안 된다 그랬나요? 예, 법인과 이제 연락이 안 되면 느낌이 조금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다른 호실이 강제경매? 다른 호실이 강제경매 된 거 보면은 집합 건물 같네요. 예. 다른 호실이 강제경매 됐으면 내 호실도 강제경매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강제경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분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서 강제경매를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제경매
떠있는 호실 한번 가보셔서, 근데 사람이 왠지 안 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가보셔서 혹시 그 강제경매 된 게 보증금을 못 받아서 그런 거냐 그러면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 보증금을 그 방마다 다 채워가지고 그 금액을 갖고 튀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예측은 되는데 아직 그게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마 이 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방법은 아까 그 강제 경매되는 물건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루트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를 가게 될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임차권 명령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편하게 이사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스로 그거를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아직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런 거를 이제 변호사에 맡기셔서 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안전하지 않은 집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물론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그나마 보증금을 다 날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좀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번거로움과 금전적 손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보증금을 지키는 그 절차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입주가 10월 31일이라 기간이 좀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매매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계약한 오피스텔에 매매로 같은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전세 끼고 안고 매매 가능이라는 태그와 함께요. 특약 조건에 잔금이 리길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 유지한 조건 넣어두었습니다. 자, 잔금일이 입주가 10월 31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약 조건에 잔금이길, 그러니까 11월 1일이겠죠. 11월 1일까지 등기부 등본 유지하는 조건을 넣어뒀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매매나 다른 어떤 권리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 특약을 넣어줬겠죠. 그래서 아마 질문자님이 보신 부동산에 나온 매물은 다른 매물일 확률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있어 보이니 일단은 지금 계약서에 이렇게 적으셨다고 그러면 네, 임대인은 매매 의사가 지금 당장 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